세 번째 큐브의 키워드,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을 2시간 30분가량 2,000대를 넘게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어머니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000대를 넘게 때려서 사망을 했는데요.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60대 여성의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이 60대 어머니 A 씨가 지난해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을 이제 2,000대 가까이 폭행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보면 2시간 30분가량 2,000대를 때렸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도구는 이제 대나무, 막대기나 발로 머리를 찼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아마 사찰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사찰 안에 있었던 무슨 문제에 대해서 밖에 알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를 체벌하고 훈육을 하겠다라는 명목으로 35살 정도 되는 아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때렸다라고 하는데요. 폭행 도중 2,000대면 사실 때리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횟수죠. 그리고 아들도 이제 맞다 보면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기진맥진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폭행을 계속했다라는 것인데 35살의 아들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비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일단 사망한 A 씨 아들은 특별한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넘긴 사건을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살인죄로 기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검찰이 60대 여성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2,200여 대를 때렸다. 시간만 해도 한참 걸리고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 검찰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사람을 구타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겠는가? 미필적 고의로라도 죽을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죄. 그래서 지금 구형은 15년이에요. 그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쓰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이 계획성에 대한 이제 느낌도 이제 가질 수 있는 대목들이 들어 있어요. 재판부도 이게 굉장히 엄중한 범죄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2,200여 대의 구타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깨끗하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약간의 몰랐을 가능성을 이제 여지를 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살인이 빠지고 상해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7년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검찰 구형량이 약 절반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망한 아들에게는 30대 아들인데 아버지도 있어요. 이제 이 여성 어머니의 배우자가 될 텐데 이 가족들도 엄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살인이 빠진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존재하는 판결입니다. 손정희 변호사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의아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린 시간이 장시간이고 횟수도 좀 이례적으로 많기 때문인데 근데 재판부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해자, 피고인 자체가 이 숨진 아들의 친모라는 사실 어머니가 과연 죽으라고 때렸겠느냐라는 점, 체벌 목적, 훈육 목적에 가깝지 않았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황은 이제 CCTV로 그 당시 상황의 일부가 녹화되어 있는데 때리다가 이제 아들이 의식을 잃으니까 폭행을 멈췄다라는 점하고 만약에 죽일 의도가 있었으면은 이런 막대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흉악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을게. 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들이 의식을 잃으니까 응급조치를 시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훈육을 해서 굉장히 아프게 할 의도는 있었지만 아들이 죽기까지는 인식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워낙에 이제 피해가 컸고 2,000대라는 건 사실 200대도 아니고 사람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할 수도 있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했던 언급들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앞서 말씀 주신 그 부분들 다 나왔습니다.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를 보면 아들 사망의 미필적 인식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서 살인죄 대신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그리고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한다는 양형의 배경을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근데
뭐 아들이 이제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말씀도 앞서서 평론가께서 주셨고 또 친아들을 왜 이렇게까지 장시간 또 많은 횟수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인 것 같아요. 의문이고요. 저는 아까 이게 훈육의 목적이다라는 건 납득이 안 돼요. 네네. 어떻게 이런 행위가 훈육의 목적입니까? 훈육을 하려고 저러진 않죠. 예, 어린아이도 우리는 이제 때리지 않는 것, 이 기본으로 법률에도 지금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35세 된 아들입니다. 성인이고요. 자, 이 아들이 지금 이 사찰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러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의 불화가 벌어진 것이 사찰 내에서 모종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외부에 알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의 입을 막겠다고 정신 차리라고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네. 분노에 의한 구타지 이게 무슨 훈육에 의한 구타예요. 이 어머니는 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검찰의 아까 이 기소 내용에 따르면 허위 진술까지 아들에게 시켜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거짓말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뭔가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어머니에게는 있었고 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우발적 분노 살인이 됐건 상해치사가 맞건 아니면 미필적 고의를 알고도 지금 아들을 너무 강하게 자신의 어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폭행을 가한 것이건 간에 어머니의 잘못은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배려해 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들을 잃은 죄책감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건 이 사람의 몫입니다. 그 본인이 져야 할 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이죠. 예. 근데 재판부가 그것을 죄책감을 어떻게 측량을 해요. 그걸 미리 헤아려서 감형해 준다는 것은 저는 좀 합리적인가 하는 전 법원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대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범행을 인정하고 참여한다. 이거 사후적인 문제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문 같은 것들을 감형 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하기도 했는데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해석 자체를 훈육에 의한 폭행일 수도 있다. 그건 전 그 말 자체가 또 논리 모순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 검찰의 항소 가능성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항소심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돼서 다투게 될까요? 일단은 그 의학적인 어떤 진술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인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부검 결과가 나와 있을 개연성이 있는데 예.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런 외력이 이천대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살인 그 목숨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네. 그런 면에 대한 의학적인 어떤 전문가 진술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인 남성, 35세 남성이면 사실 60대 어머니와 힘으로 싸운다면 아들이 더 이길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네네. 왜 별다른 저항 없이 저렇게 빌면서 막고 있었을까? 더군다나 어느 정도 순간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피해를 받으면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평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부자 관계가 그러니까 모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아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심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혹여라도 과거에도 이런 체벌을 명목으로 이런 폭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이 어머니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전원 체벌을 했는지 또 다른 공범이라든가 협조한 사람은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시간 반 동안 계속 때리지 않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좀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 두 분과 함께했네요.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